기축에 대해서 공부를 지금부터 하시는데요. 뭐 보시자마자 월화천만, 그쵸? 축을 봤으니까. 그러면서 일단 동토를 놨어요. 동토의 비습 음토를 놓은 우리가 기축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먼저 우리가 자의 형상을 한번 좀 볼 것 같으면요. 자의 형상의 삼명통해로 우리가 좀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일단 기토라고 하는 것은 기토 위운이에요, 그렇죠? 운은 구름을 놨어요. 구름에다가 축이라고 하는 것은 유안, 그래서 버드나무를 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구름과 버드나무, 버드나무에 구름이 걸린 형상들, 이런 뜻. 그러니까 아주 좀 유유작적하고 좀 조용히 좀 이렇게 움직이는 관조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틀 속에서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좀 조용한 듯해요. 그런데 이러한 이 삼명통해의 자의 형상을 뒤로 하고 실제 이 기축을 보자마자 바로 보니까 이 문전 옥답에서 소가 박가는 형상이죠. 박가는 형상으로 나와 있어서 일단 기축일주들은 대단히 근면성실합니다. 일단 근면성실한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소가 밭을 가는 형상이라, 또 소가 또 밭을 간다는 것이 실제는 동토를 갈기가 쉽지 않아요. 소는 이른 봄이 있죠? 봄. 여기서 기축의 동토를 사실 이 언 땅을 녹여주려면 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화가 들어오는, 특히 병화가 들어오는, 병화의 인성이 들어오는 그러한 봄에 상당히 발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기축일주는 문전 옥답에 소를 놓고 있는 성향이라 대단히 성실한 사람들이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동토에 말이죠, 이 동토라고 하는 것은, 동토는 사실 바짝 언 땅이거든요. 아주 엄동설안의 이러한 동토, 시베리아 벌판 같은 사실 축이라고 하는 것은 섣달, 동짓달도 아니고 섣달이에요, 그렇죠? 섣달이 아주 동토 속에 놓여 있는 비습 음토이기 때문에 아주 이런 사람들은 음기가 대단히 강하죠. 음기가 강해가지고 내심 비밀이 굉장히 많답니다. 비밀도 많고요. 그리고 한편으로서는 좀 고지식해 사람들이요. 그래요. 그런데 이 사주가 제가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주가 축토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이 축토 속의 지장간 신금의 동토를 항상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장간의 신금, 기축 이렇게 놓게 되면은 일단 이것은 식신이에요. 식신이 물론 고에 들어가 있는 인묘 현상은 보이지만 식신의 신금, 현침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축토는, 자, 여러분, 이 동토는 바짝 언 땅이자 물이에요. 이러한 언 땅의 이 신금이 물론 현침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일명 쟁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쟁기가 끊임없이 여기서 긁어내는 형태지요. 고드름을 긁어내잖아, 이렇게, 그쵸? 그래서 신금에 이렇게 신금의 축토는 어느 축토든 그래요. 그래서 축토를 놓은 사람들이요, 성격이 편치 않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축토를 놓은 사람들이 무슨 저기 가면 을축에서부터 정축에, 기축에, 그 다음에 저 신축에, 개축 있죠? 다들 편한 사주 아니에요, 축토를 놓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착하고 참하고 조용한 듯 보여. 그런데도 한 손가락씩 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요거 신금을 놔서 그래. 요것이 판다고. 그럼 제가 이런 얘기 할까요? 요걸 놓은 사람들, 특히 저 기토를 놓으면 그래. 이게 동영상이 아니면 아주 재미난 얘기 많이 하는데 아주. 편집하시죠. 아주 좋아해. 그런데 그 복잡해, 소리가 아주 시끄럽고. 여러분 혹시 또 이렇게
우리가 뭐 사랑을 하거나 좀 이렇게 좀 또 어쨌든 그런 관계 속에서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은 울어.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은 꼬집고, 어떤 사람은 욕하고, 정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무반응이고, 여러 가지라고. 근데 대표적으로 이게 현침 뾰족한 게 딱딱한 고드름을 긁어 파잖아. 네. 그래서 아주 시끌벅적해. 그래서 대체적으로 밑에 층에서 올라온답니다. 네. 조용히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축토를 놓은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좀 시끌벅적하더라. 그러니까 어떠한 희비에 민감하게 반응해. 특히 기뻤을 때 기쁜 그러한 어떤 감정을 어떻게 하냐면 대개 눈물 또는 괴성으로도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 축토를 놓으면 그렇습니다. 뭐 혹시 여기 남자 여러분들 아마 또 그런 쪽에 또 이렇게 또 뭔가를 또 이렇게 좀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 소리로다가 어떤 사람은 보는 걸 느끼거든 소리로 느끼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채찍으로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네. 그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 어떤 촛불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대, 촛물을 가지고.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뭐 잘 보시고선 하여튼 여러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축토를 기본적으로 놓으면은 축은 말이에요. 이 인하고 오와 더불어서 대표적으로 탕화를 놓는다 그래요. 그렇죠? 이 탕화. 귀신 씨나랑 까는 소리로 목욕탕 물에서 대죽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이 탕화는 자기 분노 조절이에요. 자기 분노 조절이 잘 안 돼. 그래서 이게 탕화를 놓은 사람, 즉 이렇게 인을 놓거나 오를 놓거나 축을 놓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착이 되는 운들에서 대체적으로 감정 기복이 굉장히 미묘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욱 하는 성질들이 있죠. 그래서 일명 다혈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축토를 놓은 사람들이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참해. 조용한 듯해. 근데 한 번 화가 나고 틀어지면은 아주 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사주팔자는 기본적으로 지장간을 들어가 보니까 축에 개신기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이 개신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보니까 전부 다 비식재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비에 식에 재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조가 이제 여러분 배우셨지만 비식재 구조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생해서 내가 극하는 구조, 그쵸? 내가 일해서 내가 돈 버는 구조죠? 내가. 그래서 나, 일, 또 명예, 공부 그랬잖아요, 제가. 비식재 관인을. 그래서 내가 일해서 돈 버는 구조. 이러니까 어떤 사람의 결과는 자수성가형이에요. 그래서 기축일주들은 대체적으로 성실근면하기도 하지만 자수성가형이기 때문에 웬만한 일들은요 대체적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 심리가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이런 사람들은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런 흙위에 소가 한 마리 있다고 여러분 보시자고. 이렇게 소가 한 마리. 농부가 채찍질을 때린다고 소가 가든가요? 이 소가 고집이 굉장히 심해요.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일명 저 기축을 가지고선 황소고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세. 그래서 기축을 보면 여러 가지 그림을 떠올리셔야 돼. 그래서 기축은 자기 이렇게 황소 고집도 굉장히 강해요. 강한데 그래서 이 기축일주들이 만약에 부부 문제에 헤어진다. 네. 부부 문제가 조금 냉랭하게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요게 고집이 문제야. 기축을 놓은 사람들이 여명이든 남명이든 다들 그러니까 축을 놓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요. 근데 특히 기축 같은 경우는 고집이 세요. 여자들을 못 이겨요, 남자들이. 그래서 기축의 남편들은 대체적으로 초창기는 아닌데 40대 중년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공처가들이 많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황소 고집에서 어떤 황소 고집을 이렇게 이길 재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축을 놓으면 황소 고집을 놨었어도
이런 사람들은 비식제의 자수성가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런 기운이 강해서 절대 집에서 놀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무엇이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축일주를 잘 보시면요, 저게 끊임없이 인성의 화를 추구한다고요. 인성의 화를. 근데 사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공망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인성에 들어가 있죠. 화 들어가 있죠. 끊임없이 추구해요. 그래서 이 기축일주가 무조건 이 사람들, 여러분 상담을 딱 하는데 기축일주가 딱 왔어. 뭐라고 무조건 얘기를 해도 한마디 하셔야 돼. 교육자시군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교육공무원이군요.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 누구 가르치시는군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따뜻한 인성을 찾아가기 때문에 커피숍 또는 따뜻한 뭔가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목욕, 그 다음에 미장원 이런 것들이 따뜻하게 하는 것들 있죠? 이런 쪽에 업상을 놓기가 쉬워요. 그래서 교육 업상을 놓지 않으면 기축일들은 업상이 대체적으로 허드렛 일들 많이 해요. 따뜻한 쪽에. 왜 공망의 인성을 쫓아가지고 이 동토를 녹이려고요. 그래서 자기 그 생긴 그대로 쫓아가는 기축일주들이. 근데 놀지 않고 아주 근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축일주들하고 만약에 남자가 사귀잖아요. 그럼 용돈을 솔솔하게 얻어듭니다. 그 참고 하세요. 여자가 알뜰하다는 얘기잖아요. 여자 같은 경우. 저게 뭐예요? 재고 기인이잖아.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말이죠. 저 사람들은 이 기축일주는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소가 밭가는 형상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성실금연에서 차곡차곡 모아가. 그래서 돈을 모으는데 축토를 낳기 때문에 구두쇠야. 기본적으로 빠져나가질 않아, 이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고귀인이에요. 제의 고를 놓은 귀인들이 한 7개 정도 있잖아요. 그쵸? 7개 정도. 갑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병술에서부터, 그 다음에 정축에서부터, 무술에서부터 기축, 그 다음에 신미, 그리고 임술 이렇게 있죠. 이 일주들이 전부 다가 뭐냐면 이렇게 고를 다 놓은 재고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재고 기운이 여러 개 있는 중에서도 뭐 화토동구부에서 기축이나 정치에 갔습니다만 이렇게 기축을 놓게 되면은 특별히 다른 것과 틀리게 여기서 대표적으로 비스음토에 들어와 있어. 기축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시끄러워. 하여튼 이 축토를 놓는 사람들이 정축이든 이 기축이든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딱딱한 이 얼음을 긁어파내는 형상이라 아주 좀 시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감정급 표현이 미묘하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재고 귀인을 낳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재적 성취에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 왜? 비식제니까. 비식제 구조는 내가 일해서 돈을 버는, 나 일도 명예 공부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일해서 내 재물 결과를 추구하자고 하는 비식제 구조의 재고 귀인이니까 기축일주 주고선 대체적으로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중년 이후에는요. 그런데 자기 업상을 잘 타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비식제 구조인데 기축일주가 화의 대운으로 가지 않거나 화의 행운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수의 운, 토의 운으로 갈 수 있죠. 그럼 대체적으로 꽝이에요. 그래서 일단 조후에 맞춰줄 수 있는 인성의 운이 들어오는 대운으로 가고 그리고 원국에 화로 짜여져 있으면 이 사람 발복하는 사람이구나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어디서 발복한다고요? 교육에서. 그래서 기축일주를 보고 여러분 대체적으로 얼굴이 좀 편하다 그러면 선생님이지 그럼 딱 맞아요. 누구 가르치는 분이죠 하면 딱 맞아.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은 사주에 화를 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재고 귀인을 낳았다고 한다면은 실제 여러 가지 재고 귀인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재고 귀인 중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정축이라든가 이렇게 기축이라든가 이렇게 신미라든가 요 임술 요 정도 되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여자들도 갑진일주도 성격이 좀 그래서 그렇지 잘 사는 사람들 많답니다. 실제요. 남편이 응? 건들지.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기가 가주돼갖고 휘둘리면서 오케이. 사는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그랬잖아. 그래도 나는 돈이 좋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 인물도 좋아요. 말도 잘하고 근데 별로야. 너무 날치고 그러니까. 아휴 진짜 청룡백호. 네, 아유 나도 질렸어. 맞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식재 구조를 놓으면 대표적으로 이향성장 그래 그렇죠? 비식적 이향성장 일찍 집 떠나서 홀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독보적인 기질도 강하고 그다음 재고기를 나서 하다 돈 버는 데는 돈 쓰기도 잘 쓰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저렇게 축토 묘를 낳기 때문에요. 사실은 공짜 점심을 사는 법이 별로 없어요. 구두쇠가 많죠. 저렇게 되면은 일주일주도 구두쇠예요. 당연하죠. 돈 안 씁니다. 절대 돈 안 써. 다 그래. 축토를 놓으면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사고를 놓으면 다 그래. 어쨌든. 필요 아까워서 못 사 먹어. 그래서 여러분 축토를 놓은 사람한테 뭔가를 얻어먹었잖아요. 그 몇 배의 보상을 하지 않으면 네. 반드시 그 몇 배의 설화를 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축을 놓은 사람이 뭔가를 살 때는 그 사람의 행간의 숨은 뜻을 잘 읽어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 공짜로 먹는 법 없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요. 자, 그런데 이 사주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기축일주는 보니까 나잖아, 나, 그쵸? 네. 나가. 이 비견. 그러니까 내 자신, 그 일간을 인묘를 시켰잖아요. 네. 네. 이런 사주가 몇 개 있지만 내 자신을 인묘를 시켰잖아.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인묘시켰다고 하는 것은 채공이자 자공 같은 그러한 현상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독지명이야. 기축일주 고독해. 왜? 자신을 인묘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기축일주들은 대체적으로 고독방명이에요. 고독방명입니다. 보시면 기축일주들이 사실은 저 여명 같은 경우는 자식 보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경우는요. 동토에다 저렇게 딱 집어넣어놨기 때문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기축일주에 저렇게 이제 뭐 공망 같은 나를 일간을 저렇게 인묘현상을 시켜놔서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애수 있죠. 우리가 그 자수를 넣거나 해수를 놓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수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자기 남 모르는 자기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상 병화를 우리가 갖고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아주 기마이도 좋고 그다음 인심도 좋고 사람들이 후덕해. 근데 화가 없어. 병화가 기축일주에. 그럼 인성에 그 자기가 그토록 바라던 거를 인성, 그 공망이지만 받지를 못해서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소심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되지 않았을 때는 자기 자신을 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대하고. 그래서 그 기축일주는 기본적으로 화가 있냐? 우리가 여기에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에는 심리 변화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많냐면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이 기토는 문전옥답입니다. 문전옥답이에요. 비옥해요. 여기는 요 비옥한데 요 축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땅인데도 꽁꽁한 동토예요. 그래서 여기는 황무지예요. 그래서 비옥한 땅과 황무지가 같이 곁들여 있죠. 다시계에서 이 비옥한 땅은 삶의 땅이고, 요 황무지는 시베리아 벌판 같은 건 동토는 뭐냐면 사의 땅이야. 죽음의 땅이에요. 그래서 생사가 교차한다 그래, 이 사주는요. 그래서 이 기축일주들은 생사가 교차하는 땅이기 때문에 화라고 하는 통관이 들어와서 조상 받쳐주지 않으면은 성격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편안하게 보여도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 욱하는 성격들이죠. 탕화도 물론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사주들은 심리 변화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뭔가가 잘 맞지 않으면 자신을 원망하거나 주변들을 책망하기 굉장히 쉬운 사주들이더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축일주들은요, 실제는 어떤 일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성실근면은 하지만. 그래서 일찍부터 이런 사람들은 자영업에 놓이거나 어떤 특수 직업에 놓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대체적으로 특수 직업도 전문직, 누구를 가르치는 쪽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힘들더라.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자, 누구를 이제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은 왜 자꾸 제가 선생님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조금 더 배우시겠습니다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화거든요. 이 병화가 되든 이 정화가 되든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은 병이 여기 들어오면은 양으로 들어와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고 또 이 정축이 묘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업상이에요. 유경이거든. 그다음 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천살이 화계를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양은 천살이잖아요. 양천구니까. 묘는 화계고. 그래서 여러분, 인성이 양은 유경이잖아. 교육이고. 인성이 양의 묘를 낳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서부터 타고난 직업이 뭐예요? 선생이에요. 가르치는 직업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아까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다니까 실제요. 그래서 기축일주가 출세 못하고 출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사람들요. 왜? 관성이 관대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선생님 감옥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 들어갔어. 네. 대학에 들어갔어. 총장감이에요. 일찍 교장된다니까 기축들이요. 근데 그 감옥이 투간되었을 때 얘기지. 일단은 원국에 또 투간이지만 대운에서 드러났을 때, 그러니까 일단 병화를 잘 봐야 돼. 그래서 기축일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육에 그 업을 놓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도요, 이제 신사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 태극 규요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태극 규인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태극 규인은 봉후만호입니다. 이렇게 태극 규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봉후, 만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봉후, 만호는 임금님으로부터 제후에 책봉받고, 만호, 만채의 집을 하사받다고 하는 의미로서 늙어서 나이 먹어서 복록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재신, 즉 재성이 재고 규인이면서 이렇게 태극 규인을 뒀기 때문에 기축일주들이 대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유형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같은 을축이 있죠. 을축이든 기축이든, 을축은 기본적으로, 기축은 묘를 놓습니다만 을축은 쇠를 놓죠. 그러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쇠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편재의 쇠지요. 자수성가예요. 자기 힘으로 무조건 동토를 읽어서 새싹을 내는 사람들. 그래서 인내심의 달인들이야, 이 사람들은요. 을축일주들은. 그래서 을축일주가 머리가 아프거나 허리, 치아가 부실한 점을 빼놓으면은 대단히 머리가 아프지, 이런 사람들은요. 왜? 신금이 있잖아, 이 밑에. 그렇죠. 이전처하니까 몸이 아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요. 물론 을축이든 기축이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가 곡각을 논다 그래서 다 몸이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을축들은 인동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은 말년 이후에, 말년에 굉장히 발복하는 사주들. 그렇습니다. 실제 참을성도 많은데 구두쇠가 많죠, 대신요. 그 다음 성격이 편치가 않죠. 근데 비슷 이 기축일주들은 일단은 비겁으로다가 이 간여지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축일주들은 을축하고 또 틀려. 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그래도 섬세함이 있는데 비해서 요건 기축이라 비견 간여지동이라 일단은 자존심도 세고 그 다음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힘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욱하는 성격이 한 번씩 왜 신금 때문에 그러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재신과 재고규인과 태극규인을 놓은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유형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종래에 가진 것이 많고 뭐 을축도 기축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지지에다가 사고를 넣잖아요. 네. 어떤 형태가 되었던 돈 한번 만집니다. 그래서 이 사고를 넣은 사람들은 그 점은 좀 나아요. 그래서 재고는 발복이에요.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관고는 흉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래요. 자, 그럼 이제 십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우리가 한번 좀 쭉 한번 좀 살펴볼까요? 뭐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 한번 좀 보시기로 하자고요.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재고 규인인 이렇게 기축을 가지고 한번 쭉 보니까 뭐를 가지고 설명하냐면은 제일 먼저 편제를 한번 보시자고요. 편제는 계축은 몰래 들어와 있나요? 그렇죠? 기축은 묘로 들어와 있으니까 대자 묘궁으로 들어와 있네요. 그래. 관대에 좌하고 묘를 놓은 사람이네요. 그래요. 자, 이렇게 재성의 동태니까 당연히 육친으로 남명의 육친을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나의 부인의 동태를 얘기하죠. 그러면 재고를 낳고, 그 다음에 물론 재고 재신이 재성이 지금 재고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돈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육친적 관점에서 보시면은 육친을 보니까 부인이 어떻게 되나요? 나의 처가 인묘 현상을 보이죠. 인묘 현상인데 관대 옷을 입고 묘에 들어간 형국이네요. 그러면은 생리사별의 유형을 띠기가 쉬운데 대체적으로 어떻다고요? 상신의 사주예요. 상신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어때요? 이 상처를 입는 사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리사별할 수 있으며 우리가 그렇게 보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재신을 재고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기본적으로 처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의 동태가 이래. 그래서 기축의 일주들은 대체적으로 처덕이 있는 것 같아도 처가 몸이 이러니까 처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이 귀찮은 거야. 왜? 이 사람을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기축의 일주들은 부인이 굉장히 아프기가 굉장히 쉽더라. 병자. 그러니까 아내가 결혼해서는 몸이 약해서 병자가 될 공산이 대단히 커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남자가 기축이야. 어떤 여자한테 나한테 프로포즈를 했어. 이 공부를 안 했어. 기축 정도 되면 괜찮잖아요. 사람들 생김새가. 그런데 이 공부를 했어. 그러면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도 멋있어, 그 사람이. 근데 결혼하실래 안 하실래? 콩깍지가 씌어도 안 씌이겠지. 콩깍지가 아니까. 지지 월화천바람 피하는 게 좋지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이 공부를 이제 하신 분들은 이분이 설령 멋있는 남자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이야, 현재 예를 들어서 현직에 직업은 빵빵하잖아. 근데 결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잔데 내 공부를 했다. 그래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 남자가 결혼하면 내가 귀신 해주는데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하겠죠. 선생님이라도. 오래 살고 싶죠.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근데 이 남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기축이야, 여자를 하나 이제 구할 때는 일단은 결혼을 해서 보험을 왕창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여자 쪽으로. 무서워요 그런 거 요새. 이 공부했다고 한다면 또. 근데 어차피 재고 귀인이니까 이렇게 돈 벌고 저렇게 버는 거지 뭐. 공산도 크죠. 머리가 그 이제 이 공부했다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운명을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악용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배우자분 월화천반은 남녀간에 다 똑같이 배우자가 결혼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인의 덕은 논할 대관대를 놓은 부인이기라 부인의 덕은 논할 수 있지만 부인의 동태가
역석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축의 일주들은 부선망이에요. 부선망의 동태가 높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걸 배우셨어. 뭘 배웠냐면 개고와 입고를 배우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랬을 때 형충의 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충형의 운이, 그렇죠? 이 충형의 행운에서 물론 이 속에서 이 충형의 운과 별개로 내가 지금 여기에 미를 놓을 수도 있지요. 원국에. 그러면은 이 사람은 끊임없이 충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나한테 이 충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나요? 요 수가, 편제가 계속해서 개고의 형상을 띠잖아. 이 속에서 계속 충미가 일어나니까, 그렇죠? 이랬을 때 이 사람은 틀림없이 부자예요. 미토를 놓은 사람들은요. 그런데 미토가 없을 수도 있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충형이 운이 들어올 수 있죠. 미가 들어오든 술이 들어오든 했을 때 장간 기물을 십성을 가지고 육신을 획다닥 우리가 뒤집어 놓을 수 있잖아.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일단 개수만 가지고 보면 개수가 천간에 있었을 때는 불러 들어온다. 나온 놈이니까 불러 들어온다. 입고고. 없다고 한다면 이 녀석이 나가고 개고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무토를 놨다. 그런다면은 합반해서 합거하고. 그쵸? 그러면 그 겁제게 되는 거예요? 무게합 돼가지고. 그렇지. 여기 무토가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붙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에 무토가 있는지 아니면 천간에 개수, 재성이 있는지 이 동태를 잘 보셔야 돼. 잘 보시고 있느냐 없느냐. 없다고 했을 땐 개수 자체가 홀로 어떻게 된다? 개고가 되는 거야. 개고돼서 돈이 날아간다 이 말씀이세요? 개고돼 돈이 들어오는 거지. 개고는 돈이 재개고는 뭐야? 돈이 입 들어오는 거잖아. 근데 입고라는 것은 재가 어떻게 돼? 고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돈이 거꾸로 어떻게 된다? 나가는 거지. 봐요, 여기 지금 여기 무토가 어딘가 있어. 그러면 무토가 있으면 이게 충형운에 충형이 될 거 아니야. 미가 되든 술이 되든. 그럼 여기가 장간이 어떻게 돼요? 이 기문이 열리잖아. 열릴 때 무토하고 개수가 어떻게 돼? 합하잖아. 합반했지. 그럼 둘에서 딜리트, 아웃. 그러면 어떻게 돼? 제가 나갔잖아. 제 아웃이잖아. 그쵸? 근데 이게 없어. 없으면 형충이 어떻게 된다? 열리죠. 그럼 개수가 쭉 나가잖아, 혼자. 요럴 땐 제가 발한다 그래. 발제한다 그래. 내가 이제 취하게 된다. 돈을 취하는 거지.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한테 뭐 들어오는 거지. 나한테는 들어오는 거잖아. 이해가 되셨어요? 개고는 나한테 들어오는 거고, 입고는 뭐예요? 돈이 기껏 나와 있던 녀석이 지금 여기 개수가 있어. 요게 열릴 때 요 녀석이 쏙 들어오지요. 요 입고 그래. 입고는 뭐야?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다. 있던 돈이 묘로 쏙 닫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로서 돈이 나가는 거지. 이해를 지금 못 하셨어, 잘. 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천간에 미토도 없고 그냥 개수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충미침을 때리면 개수가 나와. 그거를 내가 눈을 취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 개고 하면 열리면 돈이 나한테, 개고 그럼 나한테 제가 툭 튀어나오잖아. 그럼 날아간 게 아니라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응? 입고 그러면은, 입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입고, 그러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거, 돈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돈이 거꾸로 요 입고 고로 들어가잖아. 기껏 보이던 돈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다치잖아요. 돈이 나가는 거지. 전국에 개수가 있을 경우에 오케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있으면 있고. 오케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개고. 근데 합이 있어. 천간 합이 있으면은 부터 합거 날아가는. 바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없으면은 돈만 그냥 다 개고. 쓰게 되는 거. 자, 그래서 그 양상을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일단 이 기축일주들은 기본적으로 축토뿐만 아니에요. 진술, 충미, 사고라는 것은 개고의 입고의 형상을 항상 갖고 있죠. 근데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재성을 재고를 놓고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가 제곱 귀인이면서 그래서 충미의 충형에 민감하게 재물의 입고가 있는 거예요. 입출고가. 미가 있으면 계속 충미충을 때리고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돈이 계속 생기. 그래서요. 내년 같은 경우 또 을미가 들어오잖아요. 아니지. 자, 여기 들어왔잖아. 여기 있잖아. 기본적으로 있으면 요거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충미가 지금 어서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 계속. 그럼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일어난 건 여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열려서 날아가는 게 아니고 계속 이 안에서 제가 암합 재생이 되는 거야. 암합 재생. 아셨죠? 근데 이게 없어. 없는데 을미가 왔어. 외부에서 왔으니까 열 거 아니야. 이제 열면 그때 열리는 거야. 이게. 재성이 나오는 알았죠? 거예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있는 건 여는 데는 관계가 없어. 기본적으로 재가 어떻게 돼? 충미가 치니까 요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야. 열린 게 아니고 요 안에서만 계속 재가 움직여. 원국의 선생님 충미가 있고 또 을미가 들어올 수도 있죠. 아, 있지. 동착될 수도 그럴 때 있잖아요. 열리는 거지, 그럴 때는. 열리고. 그렇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요런 구조를 짜고 있다. 재고를 놓고 있죠, 이렇게. 이 사람 부자야. 부자. 틀림없이 부자야. 계속 두드리면서 오케이. 계속 이렇게 술하는 사람. 오케이. 바로 그런 얘기야. 아셨죠? 그러면 그 저거하고 저기 그러니까 봉충하고 이 무슨 자오충 무슨 충하고 또 다른 게 다른 있어요? 거죠. 그럼 지금 우린 개고 입고를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충미를 저렇게 해놨다. 이 사람 부자야, 틀림없이야. 아셨죠? 그런데 기축의 일주들은 동토, 동토를 낳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자지만 요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잖아. 요걸 우리가 속부자, 알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겉으로는 부자애들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부자보다 솔직히 드러나지 않는 부자가 더 부자야. 그러니까 힘안 들이고 계속 쟁기질해가지고. 오케이. 바로 그렇다고. 그렇구나. 힘안 들이고 계속 쟁기질하는데. 그래서 일단 이 여명이었을 때 이 남자 같은 경우를 보자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갑축의 간대간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명의 입장에서는 요 기축일주들하고는 결혼하기 괜찮아요. 괜찮은데 기축일주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나이 차게 많은 사람과 결혼하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유축을 낳기 때문에 식신의 도화를 낳기 때문에 나이 어린 사람들하고 결혼해야 대체적으로. 그래서 나이 어린 사람 기축의 남성 여러분 나이가 좀 많은 듯한데 기축이다. 내가 나이가 좀 어리다면 대시 한번 해보세요. 장학금도 많이 탔습니다. 괜찮아요? 아셨죠? 그래서 기축일주들은 발제, 탈제. 발제, 탈제.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입고 개고, 발제, 탈제. 그래서 그 개고 그러면은 반드시 돈이 나올 땐 들어오는 형상, 입고 그러면 돈이 결국 나가는 형상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양상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부친은 어떻다 그랬어요? 이미 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인묘 현상을 보이죠. 그래서 돈은 있을지 모르지만 일생 자기 자신은 굉장히 멜랑거리하고 굉장히 좀 비애가 좀 많은 그런 사주들이에요. 축토를 놓은 사람들이 내심 그렇게 밝지가 않아. 성정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저 신축 좀 된다고 보시자고요. 남자가. 이 신축에 양을 낳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양자 입양 또는 본인이 가거나 형제가 가거나 뭐 이렇게 쉽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을 또 낳죠. 지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독하다는 것은 굉장히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인정은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신이 치기 때문에 성격이 아주 깔끔하고 괴팍하고 좀 까다롭지. 아주 그냥 자기 기운을 못 맞추면 축을 놓으면 그래. 누구나 다 그래. 을축부터 저기 저 개축까지 말이야. 개축은 축축하잖아요, 사주 자체가. 아니 종교도 희한한 거 믿어요. 종교도 일반적인 거 아니고. 축을 놓으면은요. 축이 뭐야? 축이 이게 필 터잖아. 이걸 뚫고 들어와야 돼. 나한테 맞는 거. 일반적인 게 아니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축을 놓으면 직업을 놔도 국정원, 흥신, 뭐 정보, 수사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쪽으로 간다니까 주로. 그래서 이 축을 놨다고 한다면 큰 사업은 못 해요.
호불호가 분명해서 사화 발정되면 이것도 막고 저것도 막을 수 있는 융통성이 있었는데 축을 넣으면 그렇다니까. 근데 축을 넣으면 기본적으로 돈을 관리는 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재성이 아니라 식신을 좀 한번 볼까요? 식신을 좀 보면은 여기 식신은 금이에요, 그렇죠? 식신을 보니까 토생금 식신이네. 식신은 뭘로 들어있네? 신축이 뭘로 들어있나요? 신축이 뭘로 들어있나요? 양좌 묘궁. 자, 신축이 양자 묘궁이에요. 여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식신을 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명의 입장에서 식신을 논하니까 물론 자식이야. 자식을 내가 유경 양육하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양좌 묘궁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묘는 기본적으로 생각의 관념의 영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신의 기축의 일주들의 식신들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좌 천살이 화계를 놓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이 식신이 지금 다시 또 식신이 입고 현상을 보이죠. 네. 입묘 현상. 그러면서 양자 묘궁,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내가 보살피게 되는 영역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명에게는 산액이 있어요. 산액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식을 식신의 임묘 내가 양해야 돼. 내가 유경해야 돼. 그래서 나의 직업이 식신이 유경으로 놓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직업도 누굴 가르치고 돌보는 쪽에 이런 쪽에 놓는 그런 직업들이 많은데, 물론 인성이 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축일주들은 자식의 덕을 논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자식 놈은 일찍 떨쳐 보내야 돼. 공방수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유학들과 좀 떨쳐 보내고 이랬을 때 본인도 좀 괜찮은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기축이 양자묘궁에 들어오면은 식신이 양자묘궁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건강과 문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을기사축이라고 있었죠. 네. 을기사축이 요것이 다시 해서 요 끝을 잡고 요렇게 잡아당긴 뭐예요? 쭉 한 줄로 요렇게 쭉 늘어나는 거죠? 류신, 끈신이라고 얘기를 했어. 이거를 끈유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요런 사람들은 기억도 잘해요. 헌데 요러한 을기사축에 곡각의 곡각을 낳았기 때문에 이 곡각이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상신, 몸이 잘 다칠 수 있는 사주들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 식신이 양자 묘궁에 들어오고 을기사축을 낳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몸이 쑤시거나 자, 여러분 다시 하나 또 얘기를 드릴게요. 일지에 축을 낳았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금이 있죠. 네. 요 신금 현침이에요, 그렇죠? 네.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 그래서 긁어내린다 그랬죠. 네. 그래서 축토를 놓은 사람 치고 허리가 안 아프거나 이게 혈류에 조금 이상이 없거나 머리가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신체적으로 굉장히 말이죠, 몸이 쑤시거나 아파. 기본적으로 어딘가가. 그래서 축토를 놓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 이거 참 어디 가서 내가 맞을 수도 있어. 자꾸 이 축토를 나쁜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사실이 그렇거든요. 축토를 놓으면 몸이 굉장히 이렇게 쑤시거나 아파요. 그러니까 신금이 문제지요. 네. 그러면 신금 일간들은 어때? 기본적으로 별로 좋지 않는. 네, 그렇죠. 응? 네. 날카롭잖아. 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신금. 그래서 이 신금 일간들이나 이렇게 지장간에 있는 축 있잖아요. 대표적이야. 그래서 이 신금을 놓으면은 편치가 않아요. 일간이 신금이든 지장간에 신금을 숨겨놓든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신금도 여기다가 어떤 십성을 놓느냐가 다 틀리지만 신금이 대 신축까지 났다. 환성깔 하겠죠? 응? 그렇다고. 토생금 받는다지만 그게 축토래 그런지. 그래서 일단 축을 놓잖아요. 몸이 쑤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지장간에 있는 경우는 특히 그래. 이렇게 천간에 놔 있는 건 아니에요. 일간에 지장간에 축토를 놓으면은 반드시 현침이 와서
축의 고드름을 축의 땅을 파는 형국이라 아파 몸이 안 쑤신 데가 없어. 반드시 그래. 신병살이 있는 점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곡각에 현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축을 놓으면 기본적으로 아파. 그래서 축도를 놓은 사람을 딱 낮춰놓고 만약에 을축이 왔어. 을축이 왔으면 이 사람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잖아. 머리가 아프죠. 예. 그쵸? 예, 의식주. 기축이 오면 어디가 아파요? 기축이 오면은 이 사람 기축이 오면 이 땅을 흙을 가지고 긁어내잖아요. 네. 나를 긁어내잖아. 몸이 아픈 거야 기본적으로. 온몸 쑤신 거예요. 다 아파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축토를 놓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쑤시고 몸이 이렇게 여기저기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원국에서 들어온 병이라고 좀 동토의 얼음을 신금이 현침이 긁어내는 형상. 그리고 또 을기사축에 그렇게 곡각을 낳기 때문에 그렇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또 어디를 보시냐면은 비견을 한번 좀 볼까요? 비견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 한번 비견을 보시죠. 비견을 보니까 이 비견 역시도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기축이 묘의 묘궁에 들어와 있네, 그렇죠? 묘의 묘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일간 자신이 인묘 현상이야. 그러니까 일간 자신이 인묘면 일간이 공망에 들은 체공과 비슷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외로워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일생의 기쁨을 어디다 두냐면 자기 일, 돈 버는 것 여기에다 기쁨을 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돈에 대해서 재탐 제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어떤 그런 그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것도 있을 만한데 반드시 어떤 일을 통해서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적 성취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과연 진짜로 재적 성취를 욕심대로 잘 가져갈 수 있을지는 별개예요. 사주팔자에 화가 잘 나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묘궁에 이렇게 비견을 놨다고 하는 것은 형제가 어떤 형상이에요? 나의 형제가 일단 인묘 현상을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기축의 일주들은 형제들이 일단은 한 사람이 이미 묘에 들어갔다는 것은 흉화를 입을 수 있음이에요. 반드시 나의 여러 형제 중에서요.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토의 이러한 것들이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재를 다투고 들어오죠, 이렇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군겁이 쟁제격으로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쟁제의 양상을 보이니까 기축의 일주들은 형제들 중에서요, 형제 중에서 반드시 어떻다고요? 재를 다루는, 다시 얘기해서 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축의 일주들은 재를 다루는, 그러니까 천간, 이게 지장간에서도 전부 다 재를 다루는 형상이고 재고 기윈이고 근면성시라고 해서 기축의 일주들은 그 재를 다루는 능력들은 대단한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서 형제가 재를 다루는 형상이기 때문에 형제들 중에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보시면은 이제는 관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좀 이렇게 좀 보시자고요. 관성에 대해서 이제는 보시면은 관성은 종의 양상으로 들어가는데 관고, 즉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목의 형상이고 하나는 갑목, 을목이지만 갑목이 와보니까 갑축에 뭘로 들어와 있나요? 대종의 묘궁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을축의 쇠종의 묘궁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이제 대종 묘궁이라고 한다면 관성은 일단 여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따져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따져보니까 일단은 부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부성이 인묘되어 있나요, 그렇죠? 이걸 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인묘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관고가 어떤 인묘 현상을 보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관성이 이렇게 인묘 현상을 보인다고 한다면 여명은 첫 번째 가주의 양상이에요. 그래서 여명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축일주에 여명인들을 보면요, 본인이 끌고 가든 아니면 남명이 대체적으로 그 부실부실하다기보다는 공처가의 양상을 띠기 쉬운데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선생님 나는 기축인데 우리 남편 짱짱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지. 당신의 남편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관대를 갖고 있는 남편. 관대의 남편이 뭐예요? 생사 여타를 다루는 직종이잖아요. 이 직종에 있는 남편 배우자는 어때요? 해로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 묘공에 있으니까 대종의 묘공이니까 생사 여탈직이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생사 여탈직이니까 뭐 의사도 좋고 무슨 많이 배우는 쪽에 있잖아요. 이런 쪽에 직업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해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이렇지 않다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여명의 입장에서는 공처가의 배우자, 공처가의 배우자와 우리가 인연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생리사별을 면키가 어렵더라,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이 일단 말이에요, 이렇게 묘에 들어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여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이 사람의 간목이 지금 정관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관을 이렇게 일간과 지장간에서 어떻게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간목을 지금 정관을 다투는 양상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쟁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쟁관, 관을 다투다 여명의 입장에서는 쟁관의 양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군겁이 쟁관한다는 것은 여명의 입장에서는 간목의 운에 일탈할 수 있음이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어요. 내가 그토록 받은 화가 원국에 있거나 대운에 있거나 라고 얘기한다면은 어떻다고요? 관성이 관인 상생의 기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기축일주가 간목을, 특히 이렇게 갑운형 같은 거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관인 상생의 영향 때문에 반드시 승진승급해요.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성이에요. 근데 이게 없다 그러면 일탈이에요. 거의 다요. 자, 제가 기축일주를 좀 나쁘게 좀 평가를 하면 좀 제가 요거도 모를 것 같아 갖고 얘기를 좀 못 하겠는데, 이 기축일주들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관성을 항상 의식해. 이 정관의 합내를 의식한다고. 그러니까 남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있어요. 무관사주의 경우는 더 오케이, 있는데 신금이 고드름을 어떻게 한다? 긁는 현상이잖아.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 기축일주들은요, 이 화가 관인 상생으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원합니다. 본인이 원해요. 좀 척박하게 될.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기축일주들은 이렇게 일지 부성 인묘를 놓기 때문에 부성 인묘를 놓는다고 한다면 이성난에 취약한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실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축일주들은 그렇기 때문에 연하남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요. 연하남들과 인연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꼭 그래서 뭐 신체적으로 막 그래서 그런 게보다는 운명상 그렇습니다. 이게 광고를 놓으면 기본적으로 이성난에 취약해요. 실제. 그런데다가 이 쟁관의 양상들이 굉장히 강하게 짜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일단은 그래서 다시 얘기입니다만은 관고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징을 여러 가지로 쭉 지금까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하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렇게 관고를 놓은 사람이라도 잘 먹고 잘 살고 해로하려면은 관대의 직장, 즉 생사여탈의 직종을 갖는 남편 배우자와 살면 해로하더라. 문제 없어요, 전혀. 저것도 관인 상생이 돼야지 안 되면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 짜야 돼. 인수가 있어야지. 그런데도 이렇게 생사여탈을 짜는 남편 같으면은 네. 괜찮아요.
특히 기축이니까 같은 교육의 업성을 같이 두거나 그래도 괜찮더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사람들 있죠. 나는 사람들하고 대체적으로 사실 또 그렇게도 인연이 되고 또 그런데 이건 저 뒤에 가서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사유축에 우리가 삼합을 놓게 되면은요 유가 네. 식신이 도화지요. 네. 식신을 도화로 놓으면 대체적으로 인성 도화는 노랑이지만 네. 식신 도화는 대체적으로 유랑이에요. 거의 그래. 노랑 유랑을 했을 때 나이 차를 얘기를 해. 근데 식신은 유랑이야.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인성은 인성. 그리고 우리가 사주팔자를 볼 때도 대체적으로 이 구조를 잘 보시라고. 이 구조를 재관이 어디에 나와 있냐. 이게 남명이라 했을 때 재가 여기 나와 있다. 네. 재가 여기 나와 있으면은 대체적으로 좀 어른스럽고 네. 좀 점잖은 사람을 원해요. 근데 재가 여기 나와 있다. 그럼 자기하고 동급이거나 다르게 쉬운 사람들을 원한다고. 여명이야. 관이 여기 나와 있다. 아버지 같은 남자를 원해. 관이 여기 나와 있다. 내가 다르게 쉬운 남자를 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구성이 그래요, 구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관이 여기 있으면 무시하니, 안 하니, 막 이랬잖아요. 물론 재관이 앞에 있으면 일찍 결혼할 수도 있지만은, 와 있을 때 내가 일간이 원하는 심적 상태, 육체, 모여와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좀 잘 좀 파악하신다고 한다면은, 기축의 일주들도 우리가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시는데, 이 인성이라는 건 말이에요. 보니까, 인성도 종을 해보니까, 인성도 보니까 화예요. 그쵸? 인성은 화. 당연히 병화와 정화인데, 병축이 축에 놓이면 양이에요. 그렇죠? 양종의 묘공으로 두하고 정축은 뭐예요? 이렇게 돼 있어. 자, 인성이 양이다, 묘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뭐예요? 인성이 양 그러면은 인성이 양의 묘에 들었다면 그건 업상이 뭐예요? 공부야. 업상이 선생이야, 선생. 가르치는 유경이라고. 유경 업상이에요. 교육자, 교육자. 그러니까 이게 나의 천직이야.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커피숍을 해. 네. 내가 하고 있는 미장원을 해. 미장원을 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하고 지금 미장원을 해. 커피숍은 나한테 화가 있다 없다? 있기가 힘들어. 병화가 어디 좀 하나 멋있게 있으면 좋은데 힘들어. 있어도 화가 대원에서 연결이 안 되거나 힘든 사주들이에요. 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가 많거나 말이죠. 그 다음에 도화가 많거나 이런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걸로 가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러면서 인성이 말이에요. 양정맥의 묘종 묘공이지만은 모친의 동태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본다면은 모친의 동태. 이 사람의 모친의 동태도 양의 묘로 들어와 있죠. 내가 대체로 어떻게 된다고요? 모시고서 모친 복량이에요. 모친 복량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인성이 양의 묘로 들어와 있으니까 학문적으로는 내가 열심히 배우고자 하나 생각이 많고 공부는 잘하지만 학문적 자체로서 성공하기는 대단히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우리 뭐 선생님 할 때 무슨 뭐 박사학위 유학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공망이 지금 화공이죠. 화공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축 일주가 되면은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이 기축은 조상 화를 조후용신으로다가 취용해야 돼요. 조후용신으로다 화를 취용해야 됩니다. 취용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게 공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망이 인성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배움에 대단히 흥미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것저것 배우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성이 공망이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굉장히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축을 놓게 되면 조용신을 찾아가지고
가는 습성 때문에 모친을 복량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실제. 그래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공망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축일주들은 공부는 잘 하지만 공부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실제 공부보다는 어디에 관심을 둔다? 재물이에요, 재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하죠. 기축일주가 선생님이야. 그러면 공부는 공부대로 가르치면서 뭐에 관심을 둘까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아셨어요? 관심이 많다니까 실제. 그러니까 공무원을 임용을 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사주를 좀 알 줄 아는 사람 같으면 글쎄 이런 것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관성이 없으면 힘들 것 같아요. 사주팔자에 관성이 그럼요. 관성이 없으면 일단 힘들지. 공무원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인성이 양종 묘공에 들어가고 재신을 깔고 네. 이렇게 재고 기운을 놓으면은 가르치긴 하더라도 이거라도 네. 관심이 거기 와 있다고. 그 식상 쪽으로 빠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인사위원회 어떤 고과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해볼 만한데 무조건 시험 합격으로만 따지니까 그렇죠. 옛날 우리가 과거 시험 뭐예요? 사서하고 삼경, 마지막 삼경에 시경, 서경, 역경이, 역경은 이런 거잖아요. 네. 주역을 갖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알아. 내가 무슨 그릇인지. 삼성그룹이 그 몇 년 전에 그 김영철 변호사 사람 잘못 써가지고 그거 지금도 삼성서에 그렇습니다. 명의를 대입해서 사람을 쓸 때 인력 관리를 할 텐데 왜 그런 지금은 안 하죠. 안 하구나. 지금 오직 이제 스펙 보고 하는 거죠, 시험하고. 네. 이병철 선대 회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제 맨파워가 네. 지금 삼성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배신할 사람 안 돼.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보는 것이 하여튼 굉장히 좋은데,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는 이제 십성 대비해서 이제 얘기는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우리가 기축일주들은 이제 다른 어떤 그러니까 신살의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본다면은 그러면서도 천간지지가 같은 가녀지동을 낳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천간지지가 같은 이렇게 가녀지동을 놓은 사주. 가녀지동을 우리가 한마디로 딱 끊으면은 배타성이에요, 그렇죠? 이 배타성에는 바깥에선 잘해, 집에 들어오면 어떻다고요? 냉랭해.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축일주 되면은 공방수가 필수예요. 공방수가 필수입니다. 뭐 가녀지동의 배타지동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잘 알겠습니다. 공방수가 필수기 때문에 공방을 두든 아니면은 완전히 주말 부부들이 있죠. 주말 부부든 아니면 기러기 부부든 이런 형태들을 놓게 되면 그나마 좀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신살에 보시게 되면 비인살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것에 실증을 잘 느끼는 겁니다. 실증을 굉장히 잘 느껴요. 그래서 특히 간여지동의 비인을 낳기 때문에 가까이 숨쉬고, 그래서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에게 굉장히 실증을 잘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은 기축일주들의 동태들이 대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하여튼 이생에 나를 겪을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직업에 놓이든 좀 나이가 좀 적당히 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든 아니면 다소곳이 저 기축을 믿고 따라줄 남편이든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대단히 하여튼 살기가 좀 해로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어떤 일주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말이에요.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기축일주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기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비습의 음토를 이렇게 놨어요. 여러분 이제 비습 음토를 이렇게 놓잖아요. 거기다가 천에게 곡각을 놨어. 천에게 곡각을 또 이렇게 놨어.
아주 복잡한 양상이에요.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축일주들은 몸이 쑤시고 아파. 팔, 다리가 쑤시고 아파요. 쑤시고 아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신경계, 혈액계 이런 쪽에 문제가 기본적으로 다 있어요. 왜? 기축의 축이 저렇게 동토에 놓여 있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더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축일주쯤 되면은요, 이걸 우리가 육수라고 그래요, 신살로서. 그래서 이 기축일주들은 의외로 동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육수에 이렇게 동업을 기축일주를 놓게 되면은요, 되게 하다가 그만두는 폐가 들어와요. 그래서 동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동업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이 육수살을 놓게 되면은 동업을 하려고 하는데, 왜 동업하면 망하냐면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뭘 낳냐면 축을 낳아서 그래요. 축은 필터잖아요. 이 필터는 의심이에요. 호불호가 너무 분명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여. 그래서 동업을 하면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고? 의심해요. 그래서 믿고 못 맡겨. 축을 넣은 사람. 그래서 축을 넣은 사람은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한다. 그런 종업원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이거 잔소리가 심한 거야. 달달 볶아. 예. 그래서 이 축토를 놓으면 대업을 논하기에는 힘들어. 그래서 축을 놓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흥신하고 하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수사하고 하는 데 가서 기획하고 그런 거 해야 돼. 네. 그래서 자기 사업한다고 하면 종업원들 아주 달달 다 볶아 먹죠. 이것이 축토를 놓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많아서 그렇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번 도망령으로 이렇게 한번 좀 마지막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유축을 이렇게 놓기도 하지만은 해자축에 이러한 방합으로 놓고 보니까 우리가 고가를 놓고 보자고요. 앞에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술이죠, 그렇죠? 술이 들어오고 축에 인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형이 들어오잖아요. 네. 형에 과숙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특히 이렇게 술련에, 특히 여명에 있어서는 공방을 두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실제 이 술련에 잘못되면은 다시 얘기해서 계고입고가 분명해지죠. 네. 계고입고가 됐을 때 반드시 이것이 계고, 천간에 아무것도 없는 계고, 순수하게 재물로서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운으로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네. 그렇죠? 이랬을 때 이 술련에 반드시 계고가 되면 기본적으로 재예요. 그렇죠? 네. 재의 탐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이 무슨 이렇게 과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아먹고 혼자 돼서 나간다라든가 이혼한다라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하여튼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보니까 저 사람은 또 우리가 도화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사, 유, 축 이렇게 됐을 때 뒤연방겁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요 사람은 오잖아요, 그렇죠? 요 오화의 우리가 도화에 이렇게 우리 한번 보시자고요. 도화에 보니까 이 사람의 도화의 운에 있어가지고 보면은 도화는 보니까 화생토 인성이네요, 그렇죠? 네. 제가 아까 이 식상이라고 얘기했지만 대체적으로 이것도 유랑 노랑이에요, 그렇죠? 네. 유랑 노랑이 인성이에요. 인성의 도화운을 놓고 있기 때문에 아까 사유축을 가지고서 자꾸 유금유금 이렇게 해갖고 식상인데 여기가 아니고 오에 오, 그렇죠? 오화에 이런 도화운을 낳기 때문에 기축일주들은 나이 차이에 많은 사람들, 뭐 적거나 많거나 쪽인데 요 특히 유랑 쪽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도화. 그런데 이 도화운의 오하고 죽이 맞붙어치면 뭐예요? 원귀 아니에요? 원진귀만. 축고 귀문이 들어가요. 그렇죠. 원진을 놓기 때문에 반드시 도화운에 부부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남명은 요 임목 있잖아요. 임목 요 고신운. 고신운을 보면 이제
저번에 제가 그랬어. 술하고 작으면 술자리에서 문제가 생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술자리에서 애인 때문에 다투다가 누굴 죽여버렸어. 네. 술자리에서 죽인. 아, 응? 그래서 임목고시는 축하고 인이 만나면 암합해 반드시. 개신기하고 뭐가 무병갑 있죠. 무병갑이. 반드시 합해. 무게가. 네.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는 축이고 여기는 인이에요. 그럼 전에는 우리는 술자리 이렇게 얘기했어. 네. 그렇죠. 술자리도 보니까 술 신정무예요. 네. 신정무가 있고 여기는 자 임계가 이렇게 있죠. 그렇지 이렇게 돼 있죠. 여긴 다 이렇게 들어있죠. 네. 아, 그 술자리에서 싸우다가 사람 죽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누구 때문에 싸웠어요? 여자 때문에. 배우자 남자 여자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랬을 때 임목 고신운에 이렇게 참 다 암합의 양상으로 들어오지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들 부부 갈등 많아요. 임목운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명에 이렇게 기축에 임목운을 놨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암합이 전부 다 합으로 들어오면은 천억 없어도 흔들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기축의 일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만 사실 공부가 하기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얘가요. 네. 기축의 일주들이요. 네. 그래서 사실 일지에 이렇게 사고가 들어간 것들이 굉장히 공부하기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이제 공부하기 좀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무슨 병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이건 워낙 좋은 사주들이 사주 좋은 거는 공부할 게 별로 없어. 장생이 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고 좀 들어가거나 그러면 아주 또 신약하거나 네. 그러면 공부할 게 많아져. 그래서 이 하늘이 얼마나 공평한지 좋은 거는 설명이 필요 없게끔 만들어놨어. 네. 이상하게 그래요 그게. 근데 저 병인일주가 여자는 별로더라고요. 당연하죠. 남편법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네. 그럴 수밖에. 김주아 씨 아시잖아요. 아나운서. 병인일주에 인물 좋잖아요. 미인이고. 얼굴들 미인 많아요. 당연하지. 이거 소나무가 이래 있잖아요. 네. 소나무에 태양이 이렇게 비쳐 있잖아. 예, 그렇죠. 예. 이게 똑같잖아. 소나무에 태양이잖아요. 네, 얼굴은 미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굴 내놓고 사는 사람이란 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일단은 말이죠. 우리가 기축일지를 통해 가지고 쭉 어떤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좀 따져봤습니다만 공부할 어떤 분량도 많고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축은 요 정도만 이제 하시면 여러분이 이론적으로는 뭐 거의 뭐 마스터가 되지 않나 싶어요. 거기 사주팔자 있나? 불러보세요 한번. 정유, 네. 정유, 개묘, 개묘, 기축, 기축, 네. 정묘, 정, 묘. 묘. 아따 이거 뭐 좌우묘가 동시에 들어왔네요. 그런데 신약하죠. 신약. 무조건 신약하지요. 네, 무조건 신약. 신약하죠, 그렇죠? 관살을 관살을. 여기 관이 이렇게 들어와 있나요? 네. 관이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은 다시 얘기해서 이 사람은 편관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네. 편관이 들어와 있는데도 식신이 요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식신이 제사를 해. 네. 그런데도 밑에 관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도 우리가 지지, 표리라 그랬어요. 표리, 예. 지지가 표리를 해. 어떻게 표현하면 지지 표리는 생한다 그랬죠. 네. 관이잖아요. 관을 생하는 건 재지요. 그렇죠? 재탐이 있다 없다 왔다. 있다.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저게 인수가 있어도 저게 경금을 제할 때나 인수가 필요하지 저게 인수가 도움이 안 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양평관이 일단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러면은 하나의 편을 일찍 버려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지지에 이렇게 좌오묘를 깔고 있어. 전부 다 도화네, 그렇죠? 네, 도화를 원곡 도화를 깔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식상이 엄청 발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굉장히 어른스럽게 행동합니다. 쉽게 말해 일찍 관을 알고 일찍 식상을 아는 거예요. 도화를 쭉 깔고선 가보시면요. 다시 얘기해서
식관을 이렇게 일찍 깔고 들어오죠? 네. 식관이 왕지의 좌우묘에 도하죠. 네. 그럼 일찍 어떻게 했겠어요? 여명이라고 남자를 여명이라고 보시자고요. 네. 어, 공부 안 하고 이제 남자부터 그렇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식관의 좌우묘 왕지의 도화를 일찍 원고에 놓고 있으면 틀림없이 공부에 관심이 없어. 공부에 관심보다는 일찍 조숙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어른스럽게 어른 행동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나마 개수가 또 떠갖고 재생관하고 있네요. 개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그나마 여긴 지금 재성이에요, 그렇죠? 네. 재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재성을 취하려고 네. 굉장히 돌아다니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묘가 지지표리에 놓여 있지만 요 지지표리가 극생하는 것이 재생관사주죠. 네. 재생관사주니까 돈 버는데 대단히 그다음에 출세하는데 대단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근데도 출세가 될까요? 힘들어. 그런 사주야. 그래서 우리는 여명의 입장에서는 식상을 가지고선 그다음에 우리가 관성을 가지고서 보는데 관성이 요렇게 편관이 혼잡돼 있죠, 그렇죠? 편관이 혼잡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기의 묘의 병으로 들어와 있죠. 네. 기의 묘의 병으로 들어와 있죠. 역마를 다 놓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직업을 놔도 멀리 떨어진 곳에 공방수를 반드시 놔야 되고 남편과는 반드시 떨어져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놓여지는 사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식상을 한번 볼까요? 식상은 일지 기후의 생으로 들어와 있지만은 정유에 또 생으로 들어와 있죠. 자식은 현달할 수는 있지만은 일찍 자식 놓고 득자하고 부별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 일찍 해요, 안 해요? 일찍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해서 일찍 해서 득자 부별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또 관을 또 취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일찍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일찍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재혼을 해도 별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술 마셨잖아.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 관 자체가 전부 다 편한 관들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전부 다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다가 전부 다 지지가 편치 않게 관성이 다 놓여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사주는 편한 사주가 아니다. 일생이 공곤한 사주다. 돈은 벌려고는 하지만 돈은 벌리지 않는 사주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자꾸 얘기를 했어요. 이 사주가 기본적으로 화라고 하는 인성을 취용하지만 실제는 이 기토가 취용하는 것이 병화를 그렇게 원하는 거야. 근데 병화를 취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편인을 이렇게 취용을 하게 되면 편인이 거꾸로 이 편관을 치는 식신을 어떻게 한다? 도식을 해버리는. 도식을 해버리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는 이 관을 쳐주기만 한다면 유금이 실제는 뭐냐면 나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용신이야.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편인들이 쳐버리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관에 쉽게 말해서 여명이라고 한다면 남편 복도 없거니와, 그렇죠? 자식 복도 없어,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편인이 강하겠지만 자식 놓기도 대단히 힘들어요. 난산이야, 대체적으로. 왜? 도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식을 한다고 한다면 먹고 사는 것이 건건한 거예요. 편치 않은 거,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되면 일단 그래요. 그런데 이 사주는 보니까 돈이 있냐 없냐 하는 건 보니까 개수가 여와 있네요. 네. 개수가 지지에 암합한다 안 한다? 암합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이 잘못 치게 되면 충형을 맞았을 때는 거꾸로 이렇게 입고 현상이 보이죠. 그랬을 때 재가 어떻게 돼요? 재가 흩어진 파재가 심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돈을 모으고 살기가 대단히 힘든 사주로구나.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알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찍부터 자기 전문 영역의 직장을 잡고선 오롯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오무의 왕지의 도화가 왕해져 버리면은 오롯이 갈 수가 없어. 그러게요. 자꾸 파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한마디로 깨진 사주. 깨진 사. 그러면서도 기축에 곡각을 놨으니까 굉장히 그다음 묘의 파의 축에 전부 다 액을 다 놨죠 이렇게. 네. 그러다 몸이 아픈 거예요 굉장히. 뭐 어떻게 해야 돼? 아셨죠? 기도나 하고 살아야 돼. 아유 불쌍해. 불쌍한 사주야. 그러니까 희망을 주는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용기 잃지 말라고. 근데 저기 해줄 사주만 보면 해줄 말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뭔가를 이제 개운법을 제시해야 되겠죠. 네.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개운법은 다시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사주가 이제 남명이라고 손치자고요. 남명이라고 우리가 친다면 남 식재관을 우리가 또 똑같이 본다면 이 사람의 재는 보니까 일찍이 고의 형상을 보여 그렇죠? 재고로 들어와 있어요. 재고인데 남명이든 여명이든 재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 그렇죠? 돈이잖아. 어쨌든 아버지가요. 근데 아까 보셨듯이 재를 탐하지만은 재생관이라서 재가 만들어지든가요? 관이 안 돼.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재는 기묘의 병을 낳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굉장히 역마를 놓고선 가는 곳마다 재탐을 해서 또 옮기고 그래.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이동수가 많은 직장이에요. 결국은요. 근데 이렇게 편관을 놓게 되면 직지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업도 많지만 거주지도 많이 옮겨 다니는 사주팔자.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의 양상은 일단은 육친으로 본다면 부인이잖아. 부인이 기축의 입고의 현상에 전부 다 이렇게 을기사축에 이렇게 곡각을 놨기 때문에 부인이 기본적으로 아픈 사주예요. 아프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의 사주의 입장에서는 지금 또 관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관을 본다면 이 사람의 관은 지금 어디 나와 있나요? 관이 여기 나와 있네 그렇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이 사람이 정화가 뜨질 않고 이 사람이 정화가 안 떠갖고 있는데 유금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의 관은 취합니다. 식신이 제사라면 반드시 관으로 성공해요. 근데 이 식신이 이 편인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안타까워요. 그럼 이 사람은 관성이 저렇게 깨져갖고 편관이 양편관으로 들어오면 직업의 직장과 직주가 어떻게 된다고 이동이 굉장히 많아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직업이 먼 곳에 돌아다니면서 가는 어떤 이동의 사주들. 근데도 돈은 벌리든가요? 돈이 안 벌려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부인의 입장에서는 여기 와 있네, 부인이? 네. 그렇죠. 와 있는데 부인은 계묘의 장생을 낳았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남명이라고 한다면 부인은 생을 놓은 사람이고 기묘의 병을 낳죠. 네. 개축의 간대를 낳죠. 개축의 관대를 낳았으니까 부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은 간대를 놓은 남편이니까 남편이 반듯한 직장을 가지고 어딘가에 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기토 남편의 입장에서는 나의 입장에서는 기묘를 낳았으니까 병을 낳았으니까 내 직장은 먼 곳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어때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가지고 차곡차곡 먹고 사는 계묘의 장생에 근데 계묘일주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놀던가요? 안 놀아.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남편을 달달달 볶죠. 계묘쯤 되면은 계묘는 수생목이잖아요. 그쵸? 전형적으로 식상을 놓잖아. 그쵸? 식상이 로강에 들어오면 뭐 한다 그랬어요? 상관경관이잖아. 네, 상관경. 그러니까 득자부별이잖아요. 그리고 남편을 우습게 여기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편은 이 남편의 이 부인하고 결혼하든 안 하든 이 기축의 남편은 이 사주팔자에 있어서는 부인이 남편을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결국은. 계묘의 오케이. 근데 묘원에 저 개수가 저 밑으로 있어야지 위에서 저렇게. 어쨌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여명의 입장에서는 식상이 왕으로 들어와 있잖아. 네. 식상 노각이면 천하가 없어도 남편 말을
잘 안 들어. 남편을 좌지우지 해버린다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아셨겠죠? 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좌오묘를 낳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얼굴은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사주 원국에, 그러나 기축의 사유축이니까 오화의 화생토, 편인의 인성의 도화가 들어오잖아. 네. 근데 사실은 삼합의 도화는 아니잖아요. 삼합의 도화가 있으면 미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삼합의 도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화가 많으니까 미운 얼굴은 아니야. 그래서 삼합의 도화가 딱 잡혔다 그러면 미인이라고요. 삼합의 도화. 그렇습니다. 여기 오리지널 도화거든. 그러니까 그래. 사유축 도화에 신유일주다도 대단한 그렇지, 관계잖아요. 당연하지. 그건 뭐 얼굴이 아주 백색에 그냥 그래서 이렇게 편인의 인성의 도화가 식상이 또 식신 도화가 아니에요. 사유축 했을 때 그냥 요 사 뒤에 이렇게 생긴 이게 아니고 식신이 아니고 인성 도화했어요. 네. 인성은 노랑, 노랑. 유랑인데 노랑이더라. 유랑 노랑 중에서 노랑. 나이 차가 좀 선배 같은 사람 있죠? 유랑. 좀 젊은 사람. 그러나 유랑 노랑이든 인성이든 식상이든 나이 차가 많은 사람. 그러나 인성은 나이가 좀 많은 사람 쪽에 먹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 아셨겠죠?